안녕하세요. 봄의 끝 이맘때만 되면 그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저도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 일산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서 공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평생을 동생들 뒷바라지를 한 채 살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부모님마저 사고로 돌아가시자 모든 몫이 다 제 몫이 되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동생들의 엄마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참 옆에서 많은 힘과 의지를 주더라고요. 그게 저의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고아에다가 줄줄이 동생이 둘이나 딸린 저를 참 못마땅히 여기셨죠. 저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없이 살고 불행을 줄줄이 몰고 오는 며느리를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100번 1000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꽤나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천의 고아랑 결혼을 해. 그것도 딸린 식구만 줄줄이 사탕인 집안이라. 볼 게 뭐가 있냐? 대학을 번듯하게 나오기를 했어? 나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 아들 엄한테 못 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집에 장가를 가겠다는 거야. 제가 책임지고 싶어서 그래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인데 잘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요. 허락해 주세요. 제발. 네? 허락은 무슨? 절대 안 되지.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할 줄 알아? 억울해 죽겠네 진짜. 어떻게 하필 골라도 그런 애야? 저희 잘 살 거니까 그렇게 말씀 마세요. 그리고 엄마 허락 없이도 전 결혼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반대하면 엄마만 힘들어져요. 저 줄줄이 딸린 애들 다 네 몫인 거 모르냐? 부모도 없는데 네가 얼마나 걷어들여야 한다고. 절대 안 된다. 알겠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 동생들은 제가 보필합니다. 이 사람한테 짐되지 않게 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너 같으면 이 결혼 허락하겠어? 어디 끌고 와도 거지같이, 아휴, 네 명의 내가 못 살지 아주.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고집이 센 남편을 말리지 못했고 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했으니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연히도 저랑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볼트 회사였지만 점점 승승장구하더라고요. 물론 옆에서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으로 남편의 사업자금을 계속 도와주었거든요. 제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도와주자 그나마 시어머니의 미움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전 남편이 이 사업을 잘 되길 바랐고요. 부모님의 보험금으로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저에게 남편이 큰 힘이 돼주었기에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또 다른 가족이 하는 일을 응원하는 일이니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투자를 한 것이죠. 너 만나고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네가 내 복덩어리다 진짜. 이젠 나한테 기대면서 지내. 아픔 슬픔 모두 다 잊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도 자기 일이 잘 되니까 나도 너무 좋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다 네 도움이지. 네 덕분에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야. 고맙다. 아니야. 내 동생들 나 이렇게 식구처럼 생각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안 그래?
우리 이렇게 앞으로 서로 위하고만 살자.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저 역시도 살기 편해졌어요. 그리고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만 생활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 회사에서 자재 관리 부위를 도맡아 하며 돈을 벌었죠. 남편을 도와서요. 그리고 초기 자본이 제 돈으로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남편을 도와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얻은 수익 그 돈으로 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다행히 동생들은 모두 똘똘하였기 때문에 여동생은 의사가 되었고 남동생은 검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가장 좋았던 건 돌아가신 부모님께 떳떳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동생들은 아주 바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랐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회사 초창기 멤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를 위해 일해주었고 저 역시도 같이 으쌰으쌰 했거든요. 고마워. 누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 부모님 잃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누나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올 수 없었을 테니까. 평생을 누나한테 갚으며 살게. 알겠지? 맞아,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 평생 이제 갚으며 살 거니까 언니는 두 다리 쭉 뻗고 살아. 이제 언니만 생각하면서. 고맙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그걸로 됐어. 너희가 이렇게 잘 성장한 것만으로 말이야. 그래도 갚아야지. 누나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건데. 걱정 마, 누나. 우리가 갚을 거야. 동생들은 어느덧 장성해서 이렇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검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는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라 늘 시댁에 갈 때면 마음을 졸이고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부름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잘 풀린 뒤부터는 저에게 막 대놓고 뭐라 하신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저를 불러놓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동생들에게 남편이 큰돈을 대주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기어코 돈을 빼돌린 사람 취급을 하시며 말이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해시키기엔 제가 너무 역부족이더라고요. 네 동생 검사 됐다며? 그거 우리 아들 덕이잖아. 안 그래?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네가 갖다 바쳐서 검사 만든 거 아니냐? 아니요, 어머니. 그이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정당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씀 하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하실 말씀이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공부를 그만이 시켰으면 분명 내 아들 돈도 들어간 거지. 너 이걸 다 어떻게 갚을래?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돈만 축내고 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억울해서 그래. 지 동생들 의사 검사 만들려고 이 집에 시집 온 거 아니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이한테 이 돈을 다 대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억울해 죽겠네.
네 동생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집에 갖다 주라고 해라. 알겠어? 그이 사업자금 된 거 저예요, 어머님. 그렇게 억지 쓰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게 처음부터 저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어머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란 말이에요. 같은 가족끼리. 아셨죠? 아이고, 너 아주 나 가르치려 드는구나. 이제 네가 아주 대가리가 커져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아들이 잘나서 잘 된 건데 어디서 주책 파악 못하고 네 덕분이라고 말을 해. 날린 식구 줄줄이 사탕해. 불행한 건 며느리로 받아줬더니만 아주 기고만장이지. 시어머니는 제 동생들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동안 공부를 시켜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전 제가 벌어 공부를 시켰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려 했지만 어머닌 들으시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제 동생들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들을 불러 모욕을 주셨습니다. 제 동생들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기분이 참 이런저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 걸 아는 동생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었어요.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남매들이 쌍으로 이렇게 뻔뻔해? 그렇게 의사되고 검사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입을 씻어 씻기를?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아들한테 보낼 건지 딱 얘기하고 대화 끝내자고. 나도 올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아, 저희 누나한테 이렇게 항상 모욕을 주셨던 겁니까? 저희 누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갚아도 저희 언니에게 갚아야죠. 여기에 제가 돈을 왜 갚아요? 사돈 어르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공부는 저희 언니가 시켜준 거지 사돈 어른이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돈 들을 의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볼게요. 얼씨구, 당신들 공부시켜준 게 다 누구 덕인데 걔 힘으로 혼자 그렇게나 벌 수나 있었겠냐고. 누나 이혼당하는 걸 보기 싫으면 우리 아들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여기 와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한테 따지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달에 얼마씩 보내란 말이야. 공부시켜준 은혜는 갚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안 그래요? 사돈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겠죠. 일단 뭘로 갚을진 저희가 따로 생각해 볼게요. 부모 없는 티 꼭 여기서 난다니까. 어떻게 갚을 건지 꼭 연락 줘요. 난 무조건 받아야겠으니까. 알겠어요? 할 말은 끝이야. 우리 아들 돈을 그런 곱게 갖다 쓰려고 했어? 어머니 남남인데 돈은 갚아야지. 이렇게라도. 정말 남매들이 쌍으로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제 동생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들은 혹여나 제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똑똑했던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의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제가 얼마나 나쁘끄럽고 마음이 아파지던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동생들이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 상황을 방치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남편도 어머님을 두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내가 월급 받아서 애들 뒷바라지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애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당신이 가서 말 좀 잘해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시질 않잖아. 애들한테 안 그러면 우리 이혼시킨다고 하더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자기가 어머님 좀 설득해줘.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 엄마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솔직히 네 돈으로 공부시켰다고 해도 내 회사에서 돈 벌어서 시킨 건 맞잖아. 그리고 네 동생들도 뻔뻔하지. 그렇게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 인생이 정말 바뀐 건데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회사가 잘 됐는데? 내가 업체 계약 성사시킨 것만 해도 여러 군데고 나 없었으면 그만큼 성장했을 것 같아?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치사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내 남편 맞아? 솔직히 사업도 내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너무하다 정말. 너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냐? 조기 자본 네가 도와줬어도 성장시킨 건 나야. 참나. 공치사 한번 징하게 한다 너. 말은 바로 해. 내가 없었으면 회사 이렇게까지 크지도 않았으니까. 나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내 동생들 그만 괴롭히라고 자기가 말 좀 해달란 말이야. 이 정도도 못해, 부부 사이에? 예전에 자기 모습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흘러가 버린 세월 속에 남편도 참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끔찍이 날 아껴주던 사람이 완전 이해타산적으로 바뀌어갔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저조차도 본전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정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전 그래서 동생들에게 돈을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뒷바라지 시킨 걸 굳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더욱 저렇게 나오니깐요. 우리 어머님이 한 말 귀담아 듣지 마. 그냥 해본 소리시니까 알겠지? 평상시엔 잘해주시니까 너무 걱정들 말고. 그래도 그때 보니까 사돈어른 보통이 아니시던데. 형부랑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그런 대접받고 사는지 진짜 몰랐어. 미안해.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언니한테 많이 짐이 됐지? 앞으로 언니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거야, 우리는. 매형도 진짜 너무하네. 누나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일단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혹시라도 힘들면 무조건 우리한테 기대해. 알겠지? 우린 언제까지나 누나 편이니까 혼자 꾹꾹 참지 말란 말이야. 이젠 우리도 앞가림 알아서 하니까. 동생들이 죄책감을 가지는 거 보니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맞듯이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남편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외박을 하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회사에 접대 자리를 만들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일이 이렇게 되자 싸움으로 지새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더라고요. 남편이 밖으로만 나돌자 저 역시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서야 정체를 드러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남편의 모습을 좋게 보지 않더라고요. 다들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도 안 되고 자꾸 이러면 자기한테 회사를 어떻게 맡겨 내가? 요새 회사 신경도 안 쓰는데. 내 회사인데 맡기고 못 맡기고가 어딨어? 그가 초기 자본 좀 도와줬다고 네 회사인 양 굴지 마. 어디까지나 내 회사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회사랑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남처럼 얘기해? 네가 그놈의 초기 자본으로 유세를 떨어대니까 그렇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걸 읊어먹길. 아유. 지금 직원들도 말이 많아.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매일 회사에도 없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냐고. 머리 빈 애들이랑 일하기 힘들다 진짜. 너 역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뭘 알아야 같이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지. 어휴. 남편은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하물며 저에게 회사도 나오지 말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에요. 결혼 전 그렇게 저희 편이 돼주겠다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회사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자 이제 저를 내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서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저러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려고 했어요. 무조건 말이죠. 이제 회사 그만 나와도 돼. 사람들 다시 세팅할 거고 이제 그냥 집에서 쉬어. 그리고 네 동생들 그렇게 검사의사 만들었으면 너한테도 뭐 보탬이 되겠지. 네가 그렇게 돈 벌 필요까진 없잖아. 안 그래? 회사가 커진 만큼 사람들도 좀 엘리트로 바꿀 거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회사 걱정하지 말고 있어. 뭐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좀 만난다거나 말이야. 왜? 아니, 그렇게 못해. 갑자기 왜 그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고 키워나갔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쉬라니. 그리고 멤버 세팅을 다시 한다니? 지금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서 그래?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당신? 애비 말이 맞다. 네가 도움이 뭐가 되겠어? 대학 졸업장도 없는 애가 회사에 민폐나 끼치지. 회사가 커진 만큼 네 남편이 너 때문에 체면이 서겠니? 애비 말 듣고 집에 찌그러져 있어.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알겠어? 우리 집이랑 좀 막해 교양을 쌓든지 하란 말이야. 이런 걸 말로 해야 하니?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을 들을래? 아유, 징글징글해 정말. 악연이다. 지금 회사 사람들 뭐 솔직히 일만 열정 있지 머리에 든 거 있냐? 이제 고품격으로 세팅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집에서 쉬어. 회사가 커진 만큼 저의 이력이 도움되지 않으니 집에만 있으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저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싫다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완강히 집에 두려 했어요. 회사를 가려고 해도 제 자리조차 치워버린 남편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동생들에게 보여주면 걱정을 할까봐 애써 동생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요.
결국 남편은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죠. 마음이 원체 떠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없고 너도 늦기 전에 새 출발해야지. 어차피 처남이랑 처제도 이제 본인들 앞가림 다 하고 너 노후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잖아. 안 그래? 누나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으면 노후는 책임져줘야지. 그러니까 이혼하자. 뭐? 갑자기?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해야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해.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셔? 아니,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래, 내가 그랬다. 평생 불행만 몰고 오는 너. 우리 아들 앞으로 더 잘 돼야 하는데 네가 옆에 있어봐라. 일만 그르치지. 애 없을 때 갈라서라. 뭐 너도 결혼하면서 네 동생들 뒷바라지 다 했으니 우리한테 요구할 건 없겠지? 깔끔하게 합의 이혼해. 아니요. 이렇겐 이혼 못하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지금 회사 지분 다 받아야겠는데요? 이 회사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 지분은 따져봐야죠. 안 그래요? 제가 멍청하게 이혼해 달라고 하면 이혼할 줄 알았나 보죠? 제 동생 검사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착각하지 마. 이제 와서 모든 걸 끝내자고? 아, 기가 막혀. 꿈 깨. 더럽게 나오지 말자 진짜. 그냥 깔끔히 이혼해. 우리 살았던 거 생각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 주란 말이야. 어? 너야말로 지저분하게 나오지 마. 이제 와서 혼자 회사를 꿀꺽 하시겠다?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이래선 안 돼. 애써 이렇게 말하고 뒤돌았지만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평생 내 가족이고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에게 먼저 끝을 내자고 하니 그동안 남편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전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 마음은 짓밟아지고 말았어요. 해외 출장을 가던 남편, 그리고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꼭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에요. 속상했어요. 더 이상 남편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애써 되돌리려 했지만 저 역시도 마음에서 남편을 놔주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쳤었거든요. 2주 정도 있다 올 거야. 2주 뒤엔 그냥 깔끔히 헤어져 주길 바란다. 질질 끌어봤자 너만 상처받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길 바랄게. 그러니까 나 없는 2주 동안 내가 저기 찍어놓은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 그럼 나 간다. 2주 뒤엔 안 봤으면 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리석다. 정말 뭐에 홀려서 나한테 그러는지. 정말 당신 맞나 싶어. 이 말을 남기고 남편은 출장을 떠났고 하루 이틀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남편이 귀국하던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꼭 오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의 부름에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보란 듯이 밥상에 임금님 수라상을 차렸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 저에게 상처를 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는 역시였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너 그거 알지? 걔 출장 간 거 아니야.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나 보라나.
같이 혼낸다. 미국에서 박사하는 애라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보겠어 아주. 네가 이 꼴을 봐야 이혼을 해주지, 안 그래?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줄도 못 댈 애였는지 말이야. 본인이 느껴야 알아서 빠져주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주제는 여기까지란다. 뭐라고요? 인간들이 뻔뻔하게도 유분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해?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게 해줬더니만 뭐? 이제 와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니 나보고 꺼져라? 웃기지 마.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절대 용서 안 해, 당신들. 네가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 내가 다 알아봤어. 뭐 위자료 몇 푼 주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푼돈이라도 챙길 때 도장 찍으렴. 시어머니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질 때 벨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닌 그 벨소리를 들으며 화색이 돌았죠.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과 상간녀인 줄 알고 시모가 신나서 문을 열더라고요. 하지만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맞이한 건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닌 경찰들이었어요. 그 순간 온 집이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해외로 나가던 날 저에게 했던 말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같이 일했던 회사 직원들 중 저와 절친했던 사람들을 남편은 해고하려 했었죠. 회사가 커지면서 저를 내치고 모두 본인의 사람들로 갈아치우려고 했었거든요. 그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제보해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탈세 자료와 비리 자료들을 저에게 전달해 줬던 거예요. 본인들도 갑자기 억울하게 해고당하게 생겼으니 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입국하던 날 남편은 바로 공항에서 탈세 혐의로 검찰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당신 아들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알아? 왜? 내가 이대로 위자료 받고 물러날 줄 알았어? 내 동생 검사라니까. 내가 그렇게 바보야?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말이지. 그렇게 호락호락할 사람은 아니거든. 알겠어? 어리석은 인간들. 뭐야? 이게 어디서 우리 뒤통수를 쳐? 그래 뭐 그까지 벌금만 내면 되는 거지. 아주 끝을 보자. 막장을 보자고. 막장은 당신들이 보게 했지. 나 무시하고 내 동생들한테 모욕 주고. 두고 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선처 없어. 그리고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 빈털터리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될 거니까 잊지 말고, 알겠어? 뭘 모르면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렴풋 아는 상식으로 날 물먹이려 들어? 평생 후회 속에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리막길 걸을 준비나 해. 그리고 남편의 조사관은 저희 남동생의 동료 검사가 직접 했죠. 제가 모든 사실을 남동생에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동생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를 했죠. 어머님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던 거고요. 어머님도 검찰로 오게 되었고 제 남동생을 보고 뻔뻔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사돈인 척 행세를 하며 남동생을 이용하려 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남동생도 코웃음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죠. 사돈 총각. 우리 검사 사돈이 힘 좀 써봐.
아주 못 배운 것들이 우리 아들 물 먹이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안 그래? 나한테 줄 것도 있잖아. 나한테 갚는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공부시켜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검사 사돈 있으니까 이래서 줬네. 안 그래? 네, 저희가 드릴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매형 구속영장이에요. 받은 건 그대로 갚아드려야죠. 사돈 어른이 그동안 그 탈세한 돈으로 호의호식한 것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누나랑도 끝난 마당인데 안 그래요? 이제 남남이죠. 뭐야?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분수지. 누구 돈으로 공부하고 검사가 됐는데 내가 이러라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말은 바로 하시죠. 공부는 저희 누나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시켜준 거고요. 법으로 해결하시죠. 누나도 이혼 서류 제출했다고 하니 완전 남남 아니겠어요? 볼 것도 더럽게 없는 집안 우리 누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당신들 절대 그냥 안 놔둬. 그리고 남동생은 철저히 동료 검사와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탈세 혐의, 정직원 불법 해고 통보, 그 외 거래처 여러 접대 현황 등을 이유로 남편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요청사항으로 대표 자리에서도 해임이 되었죠. 초기 지분이 거의 제가 투자한 지분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장일치로 제가 차기 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 하나를 떼내려고 머리를 굴리다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시어머니도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구속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너 없을 때 우리가 걷어준 거 생각해서 잊지 말고 다시 합쳐라, 응? 그 회사를 네가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다신 이혼 얘기 안 하마. 네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응? 그러니 나만 원망하렴. 그 어미의 그 아들이지. 끼리끼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합쳐라.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보겠다고 제 앞에서 수라상 차리던 사람 어디 갔나요? 내 동생들 불러다가 뭐 돈을 달라고?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깜빵에서 당신 아들 나오면 다시 알콩달콩 시작해 둘이. 그리고 분수에 맞는 아내 다시 맞아들이든지 하라고. 이제 내가 그 집이랑 격이 영 안 맞아서 말이야. 뭐야? 아니 모든 걸 다 뺏어가면 우린 어떡하라는 거야? 너 그렇게 모진 애 아니잖아. 너 걷어준 게 우리 아들인데 안 그래? 입 다물어 이 뻔뻔한 노인네야. 벌 달게 받아. 어디서 그 주둥머리 놀려? 내가 바보는 아니라고 했지? 당신 면상 보는 것도 끝이야. 전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를 차단했어요. 지금은 아주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낸답니다.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이후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어 그때보다 지금 더 성장하게 되었죠.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생들과 그리고 저 이렇게 하늘 아래 세 식구밖에 없지만 언제나 서로 끔찍이 위하며 살고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을 뵙게 된다면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시겠죠. 회사 직원에게 들리는 소리로는 남편은 출소 후 방황하다가 간간히 서울역에서 떠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주제에 맞지 않게 가분하게 살다 보니 본인의 역량을 모르고 그렇게 나댔던 것 같아 웃기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뭐 남편이 없으니 독거노인이 되었겠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전 앞으로도 더 내일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회사 직원분들과 제 동생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네요. 그리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남편과 일이 그렇게 되고 참 막막하기도 하고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많이 앞섰는데 주변 사람들과 동생들이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주변에 역시나 잘해야겠다고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잘 돌보시는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다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답니다. 주부였을 때에는 우울증이 심했었고 무기력증도 있었어요. 세상사가 모두 내 맘대로 되지 않아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든 나날들이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는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그때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렇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 워낙 멀었어서 연애까지는 힘들겠다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인가 싶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롱디 연애로 2년여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삐걱거렸던 것이 바로 거주지였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오기만을 바랬었죠. 저는 그때 당시 커리어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이별을 해야 할까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의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초반에 저에게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로 오려고 하니까 불안해?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출산하고 나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변에도 물어보니 계속 집안일만 하는 것보다 일하던 사람은 다시 복직해 일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 아이는 우리 둘 아이기도 하니까 나도 열심히 아이 돌볼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은 편안하게 생각해. 그래, 내 마음은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잡히질 않네. 내 친구들도 이제 다들 결혼하고 아이도 낳잖아. 주변만 하더라도 몇 년 쉬고 나면 경력 단절로 다시 일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하더라고. 거기다가 나 여기 지역은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그런 건 다 도와줄 수 있지. 여기는 내가 어릴 적부터 나고 자란 곳이잖아. 거기다가 토박이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당신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은 임신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니 아이 생각만 하자.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당신도 아이한테도 모두 안 좋잖아. 나 솔직히 당신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아이 낳으면 다시 복직할까 생각 중이야. 지금 여기서 당장 직장을 구할 수 없으면 당분간만이라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직장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거기서는 엄마 아빠도 아이 돌봐주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최악의 상황이고 여기서 되도록이면 취업하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만 약속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그것까지 막을 이유가 없잖아.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는 거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꼭 그것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지킬게. 어쨌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오로지 나만 보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니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더 잘할게.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연고지 없는 지역에 시집을 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했고 시부모님은 사사건건 간섭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매일 신혼집으로 찾아와 살림 간섭을 하셨고 주말마다 놀러라도 가면 돈을 쓸까봐 걱정하셨어요. 집에 와서 참치캔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눈치를 주시기도 했죠. 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이런다. 내가 말하는 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배우면 다 도움이 될 거야. 알겠니? 아무리 요즘 애들은 자기들 알아서 산다고 하지만 설거지 한번 안 해본 애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니? 예전에는 시댁에서 살면서 다 배웠지만 그것도 싫다 하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구나. 어머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저도 조금씩 배우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매번 오셔서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사는 게 거의 거기서 거기고 해먹는 것도 많지 않고요. 매일매일 청소나 빨래는 제가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며 빨래 다 하고 자랐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하면서 자란 애가 이렇게 하니? 내가 안 오면 누가 와서 이런 거 다 일일이 말해주냐? 네 친정에서 와가지고 말해줄 것도 아니고 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참치캔 같은 건 자꾸 사다 놓는 거니? 너네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이런 거 계속 사다가 먹지 말거라. 이런 거 다 몸에 쌓여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왜 자꾸 사다 놓는지 모르겠네. 하나하나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아, 이거 준일 씨 회사에서 선물로 들어온 거 아직 남은 거예요. 저희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찌개 끓일 때 하나씩 넣어서 먹고 있어요. 저도 아이 생각해서 주로 건강식으로 먹고 있고요. 준일 씨도 아침마다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네가 전업주부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준일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넌 집에서 걔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준일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애 낳고 나서 다시 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너 그런 생각이면 애당초 접어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린이집 맡겨놓고 일 다니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 어머님, 요즘은 외벌이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괜찮은 곳 많고요. 제가 아이 아주 어릴 때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돌은 지나서 어느 정도 크면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잖아요.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외벌이로는 생활하기 힘들죠. 왜 힘드냐? 우리 때는 남편이 바깥일 하는 것만으로도 다 먹고 살았다. 네가 일단 쓸데없는 거 사지 않으면 준일이 혼자 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네가 자꾸만 쓸데없는 거 사는 통에 부족한 건 아니니? 애가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된다는 게 벌써부터 그 자리 비울 생각부터 하니?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 알겠냐? 시댁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차피 남편과 서로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임신 기간 내내 시모는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신생아 용품을 사야 하는 때가 왔을 때도 가격부터 하나하나 다 참견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낡은 육아용품들을 얻어와 쓰라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몇 년 전에 썼던 것들이라 보관 상태도 좋지 않았고 사용하기도 힘들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조산기로 병원에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 혼자서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저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친척들이랑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런 집이 어디 있냐면서 남편을 무척이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 올리셨죠. 그러고서는 전 매일 돈 쓰느라 바쁜 며느리라며 비꼬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결혼하면 다들 맞벌이 한다며? 물가도 계속 오르고 외벌이로 생활하기에는 힘들긴 하지. 근데 우리 준일은 와이프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혼자서 번다잖아. 너무 대단하지 않아? 아유, 난 우리 준일이 볼 때마다 혼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나. 내가 준일이한테 얘기해봤는데 쟤는 지 와이프랑 아기밖에 모르더라고. 아유, 정말? 아유, 대단하다, 준일이. 요즘은 외벌이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하나는 출산하고 나서 다시 복직 안 할 거야? 아무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가 다른 지역이라서 복직하는 건 힘들겠지? 여기서는 새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일자리 혹시 알아보고 있으면 내가 출산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아, 됐어. 안 그래도 나도 준일이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그건 원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강요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하나 쟤는 애 보면서 돈 쓰는 거나 좋아하지 일하고 싶어 하는 거 같지도 않더라고. 안 그래도 우리 고민이야. 애들이 좀 아껴서 써야 하는데 무슨 장을 한번 볼 때마다 몇십만 원이나 나오고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아유, 우리도 그런데 뭘.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지. 준일이가 아무리 그래도 사실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 아이 봐줄 사람 없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애 봐준다고 하면 애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 준일이한테 잘 얘기해서 맞벌이 하자고 말하는 거 좋지 않겠어? 안 그러니 하나야? 네, 맞아요. 어머님한테 제가 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워낙 손주 아끼시니까 손주 옆에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아이 놔두고 일하냐면서 난리셨거든요. 저야 밖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전 회사에서는 복직하라고 하시는데 제 편이 다 봐주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주말 부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남편 월급만으로는 저도 너무 쪼들리고 힘들잖아요. 내가 언제 맞벌이 하는 거 싫다고 그랬니?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아이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지.
내가 언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 말은 바로 해라. 시모는 밖에서는 아들이 홀로 외벌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말하고 다녔어요. 제 앞에서 그러실 때마다 저는 일하고 싶다면서 반박했지만 뒤로는 저에게 일하면 안 된다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죠. 아까디가 다른 시모의 행동에 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 돌이 지나고 나면 저도 일을 시작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의 벌이로는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씀씀이가 큰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어요. 여보, 이거 도대체 뭐야? 또 뭘 산 거야? 당신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안 주는 거야? 생활비를 줘야 우리도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왜 자꾸 힘들다면서 안 주면서 이런 건 계속 사는데? 당신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를 사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아, 그거 스트레스 풀려고 샀어.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라도 하면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산 거야. 주변에서도 쉴 때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더라고. 근데 고작 그거 산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산 거지 뭐. 일시불로 한 번에 산 것도 아니고 할부라서 한 달에 얼마 안 나와. 그냥 가자값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뭐? 할부? 지금 할부라고 했어? 당신 할부는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만큼 카드 한도도 묶여 있다는 거고 계속 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사려면 돈 모아서 사야지. 이런 것도 할부로 사야 할 정도로 벌이가 많다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몇만 원씩 나눠낸다곤 하지만 지금은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저번 달에도 운동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헬스 끊고 나서 몇 번이나 갔어. 그때도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면서 간다고 해놓고선 결국 지금은 안 가고 있잖아. 그래 놓고서는 또 게임기를 산 거야? 아, 밖에서 돈 버는 남편 눈치 좀 그만 줘. 내가 이런 거 사고 싶어서 사겠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서로 스트레스 풀면 좋은 거지. 그럼 너 이거 한 번도 안 할 거야? 막상 내가 사서 두면 당신도 할 거면서 왜 그래?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언제 철들 거야? 이제 우리 애 더 크면 매 계절마다 사야 하는 옷만 몇 벌이고 신발만 몇 켤레야. 성인처럼 안 커서 몇 년을 옷 똑같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클 때마다 옷도 바꿔줘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다가 먹는 양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당신 내가 일하겠다고 해도 싫다며. 이렇게 하면서 왜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고작 저거 하나 산 거 가지고 되게 잔소리하네. 엄마 말이 맞았어. 집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벌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니 원.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너한테 카드값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남편은 매달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의논도 하지 않은 채 마음껏 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결제하는 카드값이 상당했었죠. 남편 월급을 훨씬 웃돌 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니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떵떵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하나 봤는데 남편은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서 메꾸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저희는 저축은커녕 살아내기도 바빴죠.
그 와중에도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남편은 보내줬습니다. 저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남편에게 시댁에 보내는 돈을 잠깐 중단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 그걸 말하냐며 정 중단하고 싶으면 저보고 직접 시어머니께 말하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전 시모에게 말씀드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께 보내드렸던 돈 있죠? 저희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카드값도 많이 나와서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는 용돈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남편 벌이로는 지금 생활비도 못 주고 감당도 안 돼요. 친정에서 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용돈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니? 난 우리 아들한테 돈 받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생활이랑은 별개야. 애초에 아들한테 키워준 보답으로 조금 달라고 하는 건데 너네 어려운 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니? 1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50만 원도 못 준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네가 다른 쪽에서 아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생활비 조금 받고 있는데 몇 달째 생활비도 못 줄 정도로 남편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요. 남편이 매달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남들한테 밥이며 술이며 다 사주는 통에 카드값 메꾸기도 힘들어서요. 저는 지금 아이랑 둘이서 쓰는 돈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황 마무리 될 때까지만 그러면 안 될까요? 헛소리 하지 마. 너 진짜 웃긴 애구나.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얘긴 꺼내지도 말아라. 어려운 건 너네 사정이고 용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리고 준일이가 하루 이틀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니고 성인 돼서 벌써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고작 50만 원도 못 줄 정도로 벌이가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준일이 탓하니? 네가 사치 부리는 건 아니고? 어머님, 정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저희 생활비 통장 좀 보세요. 한 달 생활비도 100만 원도 안 줬어요. 그거 가지고 3명 식사랑 집 공과금도 다 내고 있고요.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매달 가계부도 쓰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한 번도 제 옷 제대로 사본 적도 없어요. 애 옷도 중고로 얻어다가 입혀야 되는 적도 많고요. 근데 남편은 매달 새 옷에 취미생활도 혼자서 3개나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네가 남편을 잘못 따라서 그런 거지. 네가 잘 구슬려가지고 돈 아끼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것도 다 능력이야. 어쨌든 난 내 아들한테 돈 받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주라 마라 할 것도 아닌 것 같구나. 50만 원 뺀다고 해서 준일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나머지에서 네가 잘 꾸려서 나가야지. 준일이랑 해결 못 보는 걸 왜 나한테 연락해서 난리니? 시모는 절대로 용돈을 중단할 수 없다며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고 앞으로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화를 냈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와중에 남편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 버렸어요. 저에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곤 했지만 알아보니 자신보다 젊은 사람이 빨리 승진을 해서 상사가 되니 그 꼴을 못 봐 그만둔 것이었어요. 금방 다시 취직을 하겠다 생각을 했으나 남편은 취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어요. 결국 전 친정 도움으로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래 살고 있던 본가에서
여러 공장을 섭외해 생산품을 판매하려고 창업에 뛰어들었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남편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했지만 아이를 절대 못 봐준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생산 공장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가서 계약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이 가기에는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서 당신이 아이 좀 봐주면 안 될까? 먹을 건 내가 지금 챙겨서 해놓고 갈게. 그냥 아이만 봐주기만 해줘. 내가?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애를 봐? 그냥 네가 데리고 가면 안 돼? 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껏 네가 쭉 봤는데 갑자기 내가 본다고 하면 애도 불편하지 않겠어? 그냥 네가 데리고 가. 거기서 사람 있는 곳인데 위험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어? 애도 네 옆에 쭉 붙어서 있을 텐데 그냥 데리고 가도 괜찮지 않아? 그리고 그런 곳은 네가 가서 대접받아야 되는 거지. 애 데리고 가도 괜찮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남의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빠잖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 어차피 당신 집에만 있을 거고 어디 안 나갈 거잖아. 이제부터 나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애는 당신이 안 볼 거야? 지금부터 적응해. 아이도 앞으로 적응해야 하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어. 오늘도 나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보라는 거야? 애 맡기지 말고 그냥 데리고 가던지 생산 공장 가는 걸 다음으로 미뤄. 어떻게 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애 보라고 해? 그런 건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연히 말하면 애 보는 주 양육자는 너 아니야? 진짜 당신 어이가 없다. 주 양육자고 어쩌고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지금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지 몇 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카드값이며 밀려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당신 면접 한 번 보러 안 갔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오늘 갑자기 면접을 본다고? 그리고 저번에 미리 말해뒀을 때도 당신 갑자기 애 못 봐준다면서 미루라고 했잖아. 오늘만 봐줘. 점심 전에 올게. 안 돼. 나 못해. 나도 이제 나갈 거야. 면접을 무슨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해? 그리고 당신 밖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조금 쉬고 나 일하려고 했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멀쩡한 회사도 안 그만뒀을 거야. 일 버리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 남편은 애초에 면접을 볼 생각이 없었던 듯 보였지만 없는 면접 핑계로 애도 보지 않겠다는 걸 듣고서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다른 일을 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소개를 해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정작 취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전 애를 등에 업고 여러 거래처를 만나면서 계약을 하러 다녔습니다. 출장을 가야 할 때도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덕분인지 거래처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셨고 더 신경 써 주셨죠. 그 덕에 좋은 거래처와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에 고생고생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사업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저의 일을 비웃을 뿐이었고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더군다나 제가 일을 시작하니 본인이 나서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도 손에 대지 않았고 아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무리라 전 늘 아이랑 함께 있어요.
일이 바빠지면서 전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했지만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면서 절대로 봐주시지도 않았죠. 심지어 제가 아이를 봐달라고 할까봐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바쁠 때는 멀리 사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아침에 맡겨두고 저녁에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전 회사 근처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보내게 되었고 그제야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여럿 두는 어엿한 회사가 되었어요. 오랜 노력 끝에 매출이 3억까지 찍게 되었죠. 회사에서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과 작게 축하 파티를 하는 와중에 시모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소문 다 났더라. 장사 잘 된다면서? 사람들이 다 나보고 뭐 받은 거 없냐면서 물어보던데 그만큼 장사 잘 되는 거니? 아니 그러면 시댁에도 그만큼 뭘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없어? 준일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몰랐는데 통장 정리하다가 알았다고 하더라. 넌 그만큼 벌면서 연락 한 통도 없었니? 네,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왜 전화하신 거예요? 은비 봐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은비 어릴 적에는 은비 업고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안 봐주셔도 돼요. 그러냐? 그래. 아이가 좀 크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 거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해봤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준일이가 용돈도 안 보내더라고. 아마 네가 돈 잘 버니까 네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뭐라고 안 하디? 남자들은 그래. 그냥 결혼하면 여자가 알아서 다 할 거란 걸 아니까 굳이 말 안 하는 거지. 넌 좀 그런 거 생각해서 하지 그랬니?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월 300만 원씩 되겠지?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300만 원씩이나 보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어차피 용돈 아들한테 받는 거라고 제가 신경 쓸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그거 키워준 보답으로 받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용돈을 주려면 제 친정에 줘야죠. 300씩 받고 싶으시면 남편한테 연락해 보세요. 참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잘 되는 이유가 뭐겠니? 너한테는 티 안 내도 다 내 아들이 외조를 잘한 덕 아니겠니?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잘 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지. 시부모 제대로 못 모시면 네가 잘 되겠니?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다. 여자는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네가 잘하면 내가 어련히 너한테 잘해줄까? 저한테요? 저한테 잘해주실 필요 없어요. 지금껏 제가 아무리 잘해도 뭐 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남편 지금까지 일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숨만 쉬어요. 탱자탱자 놀고 있고요. 면접 보러 간다면서 나가고선 시댁 가서 푹 쉬다 온 것도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다면서요. 저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넘어갔는데 제가 300만 원까지 또 챙겨드려야 돼요? 백수 남편 걷어들인 거 말고도 제가 뭘 또 해드려야 되는데요?
됐고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월 300씩 까먹는 백수아들, 어머님이나 잘 내조하면서 사세요. 시모는 뜬금없이 전화를 해 저에게 월 3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는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죠. 안 그래도 전부터 끝을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바빠 준비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딱 전화가 오니 바로 이 순간이 정리할 타이밍이구나 싶었어요. 전 바로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고 준비를 했고 모든 걸 준비한 끝에 남편에게 소장을 날렸어요.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냐 하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혼장을 보냈는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혼도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래? 아니, 나 그래도 은비 돌 되기 전까지는 일했잖아. 고작 1년 쉰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는 게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 나 혼자 외벌이일 때는 별말 안 했잖아. 당신이 일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 때 난 일했다고. 그래, 그거 고마워서 지금껏 데리고 살아준 거야. 근데 당신, 그때의 나랑 지금의 당신이랑 같다고 생각해? 난 그때 적어도 내 혼자서 돌봤고 집안일도 당신 신경 쓸 거 하나 없을 만큼 다 했어. 당신은 오로지 일만 했잖아. 그러고선 생활비 100만 원? 고작 100만 원 줬고 그마저도 카드값 메꿀 돈 없을 땐 안 줬던 적도 있잖아. 그리고 당신 탱자탱자 놀면서도 할 거 다 하고 다녔더라. 온갖 동호회란 동호회는 다 가입해서 놀러 다니니 재밌었니? 거기서 미혼이라고 하면서 여자들 옆구리에 끼고 다니니 신났었어? 오죽하면 그 여자들이 나한테 남편 하는 꼴 좀 보라고 제보까지 해주더라. 어이가 없어서. 아니야. 그냥 라이딩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들어간 거고 같이 라이딩 하는 동료일 뿐이야. 괜히 기혼이라고 하면 거기서 다들 불편해하니 미혼이라고 했던 거고.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거 당신이 오해한 거야. 둘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들도 다 같이 들어가서 쉬었어. 알잖아. 자전거 오래 타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는 거. 참나.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다니길래 매달 카드값이 300만 원씩이나 나와? 카드 명세서 집에만 안 받으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집 담보로 대출받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데? 집에서 밥 한 번 해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매끼 밖에서 사 먹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사주는 건 뭐야? 여자들한테 비싼 선물까지 바쳐가면서 별의별 발광은 다 떨었더라? 그래 놓고서는 이혼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당신 호구야? 이 정도 말할 때 그만 끝내.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앞으로 집안일 내가 다 할게. 아니, 일을 하라고 하면 당장 일할게. 은비도 어린이집 안 보내고 내가 하루 종일 볼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당신한테 내가 사죄하면서 살게.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렇지만 시모의 말로 인해 그동안 넘어갔던 남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과 만나던 여자들이 그동안 기혼인 줄 모르고선
만남을 갖다가 저의 정체를 알고 나서 보내줬던 증거 사진들로 남편이 밖에서 미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매달 카드값으로 300씩 사용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로 있었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쓰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자신이 잘하겠노라며 말을 했지만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했어요. 소송 끝에 전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의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탕진 내역은 재산 분할에도 제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남편은 제 수입 중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어요. 남편과 이혼 후 사업장을 옮기고 난 후에는 더욱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하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선 연고지도 없는 그 지역에서 오로지 시댁의 말만 듣고선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는데 냉정하게 끊어낸 지금은 다시 자존감을 찾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 제 자신을 비하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사실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제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날을 잡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랄게요.